예. 시작해요? 예.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예. 여기 다 가까이 앉아있지? 지나치게. 옹기종기. 이제 부담스럽네요. 마이크 때문에. 네, 마이크 때문에. 예. 마이크 2대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네. 너무 가까이 앉아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가나요? 그래요? 마이크가 아주 좋은 거군요. 옆에 최수연 기자가 오랜만에 나와 있고요. 네, 옆에 안녕하세요. 예, 그래. 이수진 기자도 나와 있고, 박준호 기자가 또 안나경 앵커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마약 관련으로 네, 맞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좀 어제 그 이수진 기자가 네. 보도했던 주문하면 40분 만에 온다. 네. 제가 오늘 그거 앵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보이길 바란다 하면서. 근데 진짜라면서요? 네. 제가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고요. 예. 그 40분 안으로 제가 있는 곳에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곳으로 마약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으로는 아니고 네, 집으로는 아니고요.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던지기요? 네. 예. 이제 그 마약상들은 드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제 CCTV가 없는 곳에 이제 뭐 소화전 밑이나 에어컨 실외기 밑이나 뭐 화장실 변기 뒤쪽에 마약을 두고 가면 이제 그걸 이제 사는 가져온다는 사람이, 거죠? 네, 가지고 가는. 아니 집으로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예. 요즘은 이제 던지기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택배도 요즘 뭐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예. 이제 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정보를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받진 않았겠죠? 네, 제가 이제 문의를 경찰 쪽에 드려보니까요. 예. 그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지죄죠, 소지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사는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사진 않았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네. 최수연 씨는요? 어떤 걸 어제 뭐 하나 나갔었는데. 저 로버트 할리. 맞아. 또, 예. 네, 이번에 마약 혐의로 체포가 돼서 예. 관련 내용을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로버트 할리 씨는 오늘 보니까 영장은 기각이 됐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에 염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예. 박준호 기자는 이 마약 관련 취재, 그러니까 캡인가요? 팀장인가요? 팀장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그 버닝썬 초기 터졌을 때, 그렇죠, 예. 잠깐 그때부터 쭉 팔로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어제 또 국과수에 한번 다녀와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약이 근데 저희들이 뭐 보도를 해드리기로는 정말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중화라는 것을 우려할 만한 단계다라는 것이 과장은 아니죠. 지금 사실 마약 청정국의 어떤 지위를 잃어버렸다라고 그건 뭐 예.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미 네. 정부 관계자가. 고백을 했고 통계를 보시더라도 이제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 수준이어야지 이제 마약 사범이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벌써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넘어선 지 좀 오래됐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수진 기자가 취재를 했지만 마약을 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일부 특수 이제 마약 사범들끼리만 은밀하게 거래가 됐는데 예. 이제 인터넷에서 되게 그들만의 은어를 사용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마약 유통량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런가요?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마약 쇼핑 시대라고도 얘기를 할 만큼 예. 굉장히 쉽게 종류별로 구할 수가 있는 예. 지금 상황입니다. 마약하고 대마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대마가 마약의 한 종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예. 요즘은 대마관리법이라고 따로 하지 않아요? 대마관리법은 제가 예전에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가 안 돼가지고 네. 처벌할 무슨 근거가 없다고 해서 70년대 대마관리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가수분들이 많이 또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뭐 구속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예.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게 네. 조금 전엔 달랐어요. 근데 네. 요즘 그걸 뭐 합쳐서 아닐걸? 그 대마는 대마관리법 한번 확인 좀 예, 해보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마약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대마까지 가면 훨씬 더 많은 네. 그 일반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예. 뭐 그걸 우려하지 않았었지 네. 않느냐.
그리고 어제 정재훈 기자가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약 공급책들이 말하기를 사회적 경제적 지위별로 마약을 많이 하는 그룹들을 A, B, C 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C가 일반인이라면서.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네.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가 와닿더라고요. 예. 옛날에 뭐 그 어느 동네 뭐 이런 그 유흥가 예. 근데 가면 음료수 주는 걸 뭐 조심해라. 거기에 뭐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술을 뭐 죽도록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팔려고 그런 음료수 같은데 그걸 이제 넣어서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이건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세간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을 때 옛날에도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거니까 요즘은 뭐 더하겠죠. 네. 예. 아까 그 저 뭐지 앵커 브리핑 마지막에 사족 부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한 22년 전인가 그 미국에서 무슨 취재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관련 취재를 딱 하진 않았지만 뭐 LA 뒷골목을 이렇게 취재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저 전선줄에 운동화들이 매달려 있어요. 좀 밤에 보면 좀 그래 기분이 기괴하기도 해요. 총한 동네에 이게 하얀 운동화가 전선줄이 이렇게 가운데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차 LA 경찰차를 타고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 골목으로 딱 들어섰더니 그 경찰이 저한테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는데 휘파람 소리가 막 들려요. 전기줄 위에서요? 아니 들어보세요. 경찰차가 이렇게 그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네. 운동화 달린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휘파람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상들이 야 경찰 떴다 그런 서로 신호래. 네. 경찰도 알고 마약상들도 알고 뭐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뭐 단속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모양인데 아까 제가 그걸 했던 이유는 어저께 이수진 기자 리포트를 보고 야 그게 한 20여 년 전인데 그때는 뭐 SNS란 것도 없었을 테니까 예. 그때는 참 그게 원시적이었던 거구나. 물론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결론은 그걸로 맺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요즘은 뭐 얼마나 더 그런 거래가 그런 원시적인 시대보다도 네. 더 다반사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서 해봤어요. 네. 안나경 앵커께서 특별히 주실 말씀이 없으면 일어나도록 할 텐데 네. 있으십니까? 제가 그냥 든 생각은 예.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못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기도 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휘파람 불고 다 아 알려지고 그거? 네. 예. 아, 그 생각을 했다고요? 네. 예.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워낙 여러 가지니까. 네. 네. 은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맞아요. 네. 저 네. 맞아요. 취재하면서 새로 배웠어요. 네. 작대기.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게 모방 범죄가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은어를 저희는 공개하지는 않으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무슨 네.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 떨? 네, 맞습니다. 네. 자기가 써놓고 아까 드랍도 알려주고. 아, 네. 드랍은 그건 그냥 평상시 쓰는 용어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드롭해놓고 간다고. 네. 우편물 드롭해놓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떨은 어저께 처음 배웠어요. 아, 네. 네. 저도 그래서 마약을 취재할 때 이제 먼저 취재했던 선배들께 은어 좀 먼저 알려달라고 이렇게 네. 해서 취재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네. 네.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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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들 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보여지니까요. 아, 네. 보실 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새로 생겼나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보여주실까요? 그 전에 한 번씩 소개 인사를 짧게만 그럴까요? 네. 네. 네, 저희는 그 사회 2부에서 사회 2부 기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이고요. 저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사회부 최수연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랑 이수진 기자는 한 달 전쯤에 버닝썬 이슈를 가지고 소셜 라이브 이렇게 둘이 네, 한번 맞습니다.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선배까지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든든합니다. 저도 그 네. 미녀 기자들과 함께 있어서 상당히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통계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마약 사범 그 검거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2011년부터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에 이제 약 한 9,174 정도 있다가 지금 2016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10만 명당 20명 기준으로 해서 마약 청정국이냐 아니냐가 이제 갈려지는데 우린 벌써 한 인구 10만 명당 27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이미 잃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벌써 한 달 만에 1,000명 가까이 검거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약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검거만 약 1,000명이고요. 그 중에서 368명이 벌써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성범죄로까지 이어진 사범 같은 경우에는 22명에 달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과연 마지막에는 수사 결과에 몇 명이나 나올지 정말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일단 이수진 기자가 도대체 그럼 이 마약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 실상을 좀 취재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수진 기자 일단 뭐 마약 직접 구매 시도를 해봤으니까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그 텔레그램, 마약상의 텔레그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사기도 있기는 하지만 뭐 정말 사람들이 지능화돼서 이 사람은 사기다 이런 거를 다 같이 올려놓기 때문에 사기범이 아닌 마약상을 찾는 거는 어렵진 않았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분도 안 돼서 연락이 답장이 왔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마약상들에게 지금 30분쯤 전에 연락을 취해놨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답장이 안 왔지만 만약에 이제 답장이 오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한테나 지금 연락을 취하는 건가요? 네, 이제 2명한테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이미 어제 이수진 기자 보도를 보고 답장이 안 온 건 아니겠죠? 네. 왠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미 퍼졌을 네. 것 같은데. 어제는 하루만 바로 1분 만에 네, 답장이었다고요? 1분 만에 답장이 왔었습니다. 네. 30초 만에.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제 마약 뭐 안 사실 거예요? 이렇게 마약상이 물어보길래 저는 경찰 단속 무서워서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약상이 그 다음에 건넨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마약 해도 처벌 안 받아요. 반성문만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단속 무서워하지 말고 마약을 해봐라 이렇게 다시 권유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단속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투약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요. 벌금이 3.6%, 집행유예가 40.1%로 그러니까 가벼운 처벌인 거죠. 그리고 1년 미만도 14.2%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해도 뭐 처벌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네. 재범이 계속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 투약자뿐만 아니고 공급책이나 이렇게 직접 유통책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우리나라 사법제 체계에서는 플리 바게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그 상선이라고 하죠. 네네. 최종 그 마약을 구입해서 유통한 사람까지 잡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한 공적이라는 걸 그 하거든요. 공적이 뭐냐면은 그 이제 마약 사범들 중에서 수사에 협조한 사람들, 더 윗사람을 분다거나 네네.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누가 했어. 라고 말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위 공적을 쌓아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수사 협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써주면은 그것 때문에 범죄 그 감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까 그 단순 투약자들도 처벌 수위가 낮지만 네. 이렇게 진짜 좀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도 처벌 수위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마약 취재를 하면서 그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마약을 담당했던 수사관들하고 되게 많은 대화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그 방법의 수사 기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한 명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네.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로 마약은 혼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랑 같이 나누고 그 어떤 환각증세를 같이 하기 때문에 꼭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선배가 말한 어떤 플리바게닝
트래핑의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명을 같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이제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번 그 마약 집중 단속이 촉발된 계기가 있죠. 이게 버닝썬 사건인데 최수연 기자가 좀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지금 뭐 마약 파문의 시작은 사실은 버닝썬에서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버닝썬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쪽에서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판매된다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준영 씨라던가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오는 연예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줄줄이 점점 많은 증언들이 확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황하나 씨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이제 마약을 투약하고 뭐 유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버닝썬과 무관하진 않아요. 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버닝썬에서 마약으로 가장 먼저 구속됐던 직원이 황하나 씨랑 같이 내가 마약을 했다라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또 그렇게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닝썬의 마약 파문이 이제 황하나 씨까지 갔고 그 외에도 뭐 SK 손자라던가 현대가 손자 재벌 3세까지도 확대가 됐는데 또 그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할리까지 지금 마약으로 체포가 되면서 정말 이게 만연하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로버트 할리 씨는 저 모르고 있다가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뭐 죄가 없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한번 로버트 할리 씨는 그 직접 이제 수현 씨가 취재를 해서 뭐 담당 경찰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그 얘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로버트 할리 씨를 좀 취재하다 보니까 이번이 첫 번째 조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작년 초쯤에 이제 이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랑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더라고요. 네. 그때 왜 못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했는데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배가 이따가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바로 이제 물증이라던가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약을 했다는 걸.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발 검사라던가 뭐 어떤 소변 검사를 하는 건데 로버트 할리가 나랑 같이 마약을 했다라고 말한 어떤 이제 구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로버트 할리를 이제 뭐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미국으로 도주를 그래서 했군요. 경찰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부터는 이제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2주 넘게. 그리고 나서 2주 넘게 돌아와서 빨리 잡아서 이제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은 제모를 한 상태였고 삭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다 그러고요. 소위 말하는 브라질리언 막싱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바로 경찰로 온 게 아니라 또 어떤 지방을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또 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그렇게 시간을 계속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했던 말은 수사를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해서 끝내 이제 마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되게 답답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로버트 할리 씨는 그 어떤 방법으로 마약을 좀 구매를 했답니까? 이수진 기자가 시도한 방법이랑 비슷한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온라인 마약상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로버트 할리에게 이걸 팔았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하면서 수사가 이제 증폭이 된 건데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필로폰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마약 거래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선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마약 상들 간에 면대면 그렇죠. 주고받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마약 온라인 쇼핑 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손쉽게 SNS 등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검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아까 SNS로 일단 접촉을 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돈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지기 수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을 잡아도 파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마약상과 연락을 했다라고 경찰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경찰 관계자가 그럼 만나자고 해보라고 그럼 자기 경찰들이 같이 이제 동행해서 잡는 거를 이제 좀 동행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함정 수사 기법인데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이 마약상들도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자 이렇게 했더니 만나는 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로 다음 그런
다음 반응이 네. 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그 수법에서는 서로 절대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르게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투약 사범을 잡아도 도대체 공급책이 누군지 또 어떤 밀수책이 누군지 올라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네. 예. 네네네. 특히 그렇죠.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로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네, 더욱더 맞아요. 추적이 어렵죠. 진짜 저도 2년 전에 한번 마약 취재를 했을 때 남경필 전 지사 아들이 네, 그때 맞아요. 이런 기법으로 걸렸어요. 함정 수사를 네. 하다가 그 마수대였거든요. 서울청 마수대가 결국엔 검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남경필 전 지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그럼 이제 면대면도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드랍 던지기 네. 그러고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함정 수사도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겠네요. 그럼.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예. 도대체 마약은 뭐 모바일 검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한데 네. 네. 이게 모바일 검사도 하고 이제 소변 검사도 하는데 이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마약 분석 전문 기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국과수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소변 검사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이제 모바일 검사 위주인데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나오나요 이게? 예, 아 예. 나오네요. 아, 네. 나오네요. 이 나오는군요.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올 한 올씩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모근까지 한 번에 다 뽑아버렸대요. 모근까지 한 줌을 다 뽑았는데 요새는 인권 때문에 네. 그냥 머리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검사를 하냐 물어봤더니만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 3cm 정도 부분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바로 직접적인 마약 성분 검출되는 게 아니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 마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3달 전에 이 사람이 마약을 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바일 검사라든지 그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과수의 인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예전에는 그 마약을 검사하는 마약 분석과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 법 독성 화학과 산하의 2개실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5명이 있고 부산에 2명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 15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은데 지난해 한 18,000여 건을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8,000여 건이면 지금 한 명으로 나눠보면요. 연간 한 명이 하는 게 1,200건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감정을 1,200건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동안 거의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버닝썬 사태 이후에는 그 검찰의 그 감정 의뢰량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새 일이 밀려들어서 거의 뭐 하루에 평균 소변만 해도 한 50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50개를 다 분석하려면은 지금 신식기계랑 구식기계를 2개를 동시에 돌려도 모자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늦어지고 있다. 지연 통보를 하는 일이 좀 잦다라고 해서 네. 되게 국가수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업무량도 많지만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그 여건을 좀 확충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취재를 하다가 네. 보면은 이런 거를 정말 실감할 수가 있는 게요. 이제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초반에 마약을 검사했었던 이제 피의자들은 일주일이면 그 검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뒷부분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뭐 경찰관들에게 언제 나와요 이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국과수에 너무 이제 검사 맞아요. 머리카락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조금 네.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국가수 분들도 애로사항이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분들이 감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정 기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지정된 마약이 한 400여 종이 되는데 그 400여 종이 그 감정한 기법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기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한 게 뭐 프로포폴도 얼마 전에 마약 지정됐을 때 네. 프로포폴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프로포폴에 어떤 화학 성분을 넣었을 때 프로포폴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지 그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또 감정까지 해야 되니까 네. 업무량이 이제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업무의 그 연구에 좀 본연의 그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정부가 선포하고 온갖 지금 총력을 다해서 수사기관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이런 네. 또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인력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더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을 직접 들었을 때 그 가장 호소를 하셨던 게
이게 신속한 대응이 안 될까봐 국민들이 네. 너무 두렵다고 이제 자기들도 경찰들한테 많이 협조를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사 속도에 맞추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평균 이게 이제 소변 같은 우리 경찰이 체포를 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제 뭐 그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 내에 좀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바로 하기가. 모바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네, 소변은 좀 그나마 빨리 나온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투약 후 5일 이내에 좀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투약 기간을 좀 길게 볼 수는 없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수현 씨처럼 머리 긴 경우에는 예, 그 어느 지점 어느 부분에서 뭐가 나왔을 때 아 이분이 뭘 먹었다 어떤 마약을 투약을 했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발이라든지 이제 온몸의 털을 다 제모를 한 이유가 이렇게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어떤 국가수 내용은 네.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보고 싶긴 하네요. 저희가 나중에 좀 꼭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좀 다뤄주세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영상을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네, 예. 보고 싶어요. 이게 아까 제가 모바일 검사를 하는 거를 네, 여기 이제 머리카락에 어떤 화학 약품을 넣게 됩니다. 이제 화학 약품을 넣게 나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 이 머리카락에서 이 머리카락의 주인은 어떤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음성 반응이 나온 거고, 뭐라도 했으면은 이제 그 해당 약품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겠죠. 근데 워낙 마약이 뭐 메스암페타민, 뭐 무슨 아까 말씀하셨던 뭐가 있죠? 대마? 뭐 다 워낙 많으니까 네, 이게. 맞아요. 엑스터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사이에 네. 20분이 지나서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는지 궁금한데 네. 한번 네. 보내주시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 뭐가 나왔을지 기대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아, 제가 네네, 한번 제가 봐주세요. 읽을까요? 네. 예,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되네. 예, 일단 마약을 어떻게 들여오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함께 읽어줘야 한다는 네네네. 원칙이 아, 있습니다. 에드레인 H님께서 마약을 어떻게 들여오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저희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예,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약 전문 사범들을 야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야당들이 들여온 수법이 굉장히 뭐 많더라고요. 뭐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고, 그 포장 기법이 상당히 좀 고도화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네. 조악스러운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네. 그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여행 가방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고 종이 천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네. 사이에 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네. 있고 어, 가방 사이 뭐 이렇게 천과 천 사이 진짜 그냥 열어서 보면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 테이프로 밀봉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네. 그 마약량이 6배가 폭증을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마약 사범 검거 영상을 얼핏 봤는데 네. 캐리어 하나에 꽉 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캐리어 하나 꽉 차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보통 마약 1인분이 필로폰으로 봤을 때 0.03g이거든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꽉 차 있으면 진짜 몇 킬로그램인데 그럼 진짜 수십만 명이 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들여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성철씨님이 마약이 예전부터 큰 문제였는데 요즘 들어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원래 버닝썬 사건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김상교 씨가 버닝썬과 어떤 경찰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버닝썬에 관련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버닝썬 내부에서 상당히 마약 사건이 네. 많았다, 마약 투약하는 건이 많았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걸 계기로 해서 마약
그 경찰청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네.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 이상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 그러다 보니까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마약 사건이라는 게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마약으로 인해서 정말 성범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는 것으로 네. 좀 풀이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예, 또 이번에 이수진 기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 그럴까요? 네. 뭐가 있나요? 네, 김정욱 님이요. 결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SNS상에서 검색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 휴대폰을 추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SNS가 마약을 국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니 SNS 업체와 휴대폰 추적이 국제적인 연대 없이는 제가 볼 땐 SNS상에서 마약상을 잡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워낙에 마약 유통이 많다 보니까 수사 방법도 검색어를 통해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새로운 검색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의 트렌드로 이제 정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냥 자동화해서 더욱더 강하게 구축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응원 글들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국과수에 관련해서 자세한 취재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도 이건 정말 궁금한 부분이라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기사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사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반드시 이건 좀 기사화를 해서 이 네. 국가수분들이 어떤 식으로 마약 검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애로사항도 좀 전달을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한번 받아보고 이제 네.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약 관련한 취재는 저희도 하고 또 추가 네. 기사들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